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건 배웠고, 이제 명제라는 걸 배울 건데, 집합과 명제를 조금 구분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일단 집합은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그리고 집합은 주로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를 한다고 했고,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ABC 집합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10의 약수다. 그럼 1, 2, 50 이렇게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고 걔네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집합이 맞았어. 그럼 B도 한번 볼게. X는 사계절이다. 그 사계절을 원소로 가진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적을 수 있지. 얘도 집합이 맞아. 근데 C라는 거는 X바 X는 큰 수라고 적혀 있어. 이 크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집합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적은 A, B, C 중에서 집합을 의미하는 건 A와 B 뿐이다 라고 한 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 그럼 명제라는 게 뭔가 보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대. 명제는 집합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기하고 집합은 A부터 시작해서 표현하지만 명제는 주로 PQR로 시작을 하거든. PQRS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굳이 약속을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많이 사용하는 게 P부터 시작하게 된 거고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PQR로 주로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세 가지를 또 적어놨잖아. P라고 하는 명제를 보자. 얘는 3은 소수이다 라고 적혀 있지. 3은 소수 맞으니까 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참인 명제였던 거야. 그리고 Q는 파이는 유리수이다 라고 적혀 있거든. 근데 파이는 무리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얘는 거짓이다 라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명제는 맞긴 맞지만 거짓인 명제였던 거야. 자, R도 한번 볼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X가 1이면 걔를 제곱했을 때도 1이라는 건 우리가 참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참인 명제였던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적어놓은 PQR은 모두 다 명제가 맞고 그 중에서 참인 I랑 거짓인 I로 나뉠 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S라는 애를 하나 더 적어놓고 2x 플러스 4는 10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적어놨어. 그럼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x 자리에 3을 넣으면 참인 등식이 되는 거고 x 자리에 3인 아닌 애를 넣으면 거짓인 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지는 거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만 적혀 있으면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 해야 돼. 그럼 이런 애는 뭐라고 부르냐?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문자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을 의미해. 잘 생각해야 돼. 조건과 명제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 명제는 참이랑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고 조건은 문자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이래. 내가 지금 적어놓은 2x 더하기 4는 10이라는 건 문자가 포함된 식이지. 그래서 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요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지. 그럼 R 명제를 보면 얘도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왜 조건이 아니라 명제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근데 R 문장을 자세히 보면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얘도 문자가 포함된 식이고 얘도 문자가 포함된 식이지. 그럼 얘네 각각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 조건 소문자 A와 B가 있다고 칠게. 그러니까 지금 A이면 B이다 라고 적혀 있어.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조건 두 가지가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걔는 참과 거짓인 걸 판단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뀐단 말이야. 자, 다시 X가 7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명제가 아니야. 조건이라고 했어. 왜냐면 x가 7이면 7은 7이니까 참인 거고 x가 7이 아니면
거짓인 애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개만 적으면 조건인데 이렇게 조건 두 개를 뭐이면 뭐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x가 7이면 x제곱은 49잖아. 10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거짓인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조건을 하나 써볼게.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는 0. 내가 이렇게 식을 하나만 적어놨어. 문자가 포함된 식을. 그럼 얘는 조건이라고 했지. 앞에 x가 1이면 이런 말이 붙었을 때 명제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 그럼 나는 지금 명제를 안 적고 그냥 조건만 적어놨어.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묶어낼 수 있는 애만큼 묶어내고 조립제법을 사용하거나 인수분해를 하거나지. 얘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묶어볼게. 자, 괄호로 된 애도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는 x가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결론은 0이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참인 거고 이게 아니면 거짓인 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으면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자, 오늘 명칭을 정리를 많이 해야 돼. 일단 집합을 복습하면서 명칭 정리하고 명제와 조건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명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조건이 하나만 그냥 적혀 있을 때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 개념만 더 할게. 우리는 부정이라는 걸 배울 거야. 부정. 예를 들어서 3은 소수이다 를 부정하면 3은 소수가 아니다지.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애는 참인 명제였던 거고 밑에 있는 애는 거짓인 명제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건 그냥 끝을 반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x는 5이다를 부정하면 x는 5가 아니다. x가 5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부정이고 부정을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 예를 들어 조건 P를 부정해라. 그러면 not P라고 적기로 약속을 한 거야. 명제도 마찬가지야. 어떤 명제가 있는데 얘를 부정해 라고 하면 not Q라고 표현을 하고 말로는 not Q라고 말을 하는데 기호로 표현할 때 앞에 물결을 써서 표현을 할 거야. 우리는 앞으로 부정을 설명할 때. 그리고 집합에서 부정을 표현할 때는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A는 라고 칠게.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 자연수라고 치고 그럼 우리는 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러면 A를 부정하래. 얘를 부정한다는 거는 X는 5의 약수가 아니다로 바뀌는 거잖아. 5의 약수가 아닌 애를 다 적어 하면 얘네들이지. 결론은 A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의 개념을 집합에다가 집어넣으면 여집합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오늘 할 마지막 개념은 이제 집합이랑 연결해서 명제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라는 말이 앞으로 나올 거야. 얘 집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집합 A가 1, 2, 3이고 집합 B가 3, 4, 5래. 그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1, 2, 3, 4, 5라고 그리기로 했고 또는 이라는 거는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 거니까 결국 합집합으로 연결하기로 했어. 또는
그리고 그리고라는 거는 A도 만족하고 B도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영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표현하기로 했어. 마찬가지인 거야. 명제로 와서도 명제나 조건에서도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정리가 되면 돼. 그럼 그걸 가지고 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122페이지.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걔가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2번 먼저 볼게. 6의 약수는 1, 2, 3, 6은 12의 약수이다. 12의 약수 안에 들어간다. 이거 맞는 말이지. 참인 명제. 자, 3번에 식이 2개 나오면 조건 2개라고 했어. 조건 2개가 연결된 거야. 가정과 결론으로.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럼 x는 1이면 x에 1을 넣었을 때 저 식은 거짓이지. 왜냐하면 좌변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결국 거짓인 명제구나. 어쨌든 명제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4번 문장도 한번 봐봐. 자연수 A, B가 홀수이면 뭐뭐이면 뭐뭐다. 가정과 결론이지. 그럼 얘를 적용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홀수끼리 더하면 짝수이다. 맞는 말이지. 그럼 얘는 참인 명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 5번에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두 직선이 만났다. 그림 그리면 막꼭지각은 마주보는 애지.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야. 얘는 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참인 명제겠지. 내가 1번을 안 푼 이유는 1번은 식이 하나만 나와 있는데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얘는 조건이라고 했어. 얘 정리를 해볼게. 그럼 3x-9, x-3. 얘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x 자리에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들, 뭐 0, 1, 2, 3, 마이너스 2 이런 애를 넣으면 참이 되는 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00 이런 애를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식 자체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게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걔는 명제가 아니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78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785번 보자.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기억 보면 5는 7, 거짓이지. 등호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명제 맞다. 니은은 얘는 그러면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식이 하나면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데 봐봐. x 결국 소거될 거야. 옮기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은 5라는 이상한 식만 남지. 얘도 그냥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명제 맞아.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조건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제 이항을 해서 문자가 소거되는지 확인까지 한번 해봐야겠지. 디귿도 보면 3x는 3x. 그럼 결국 0은 0. 그러니까 얘 그냥 한 등식 의미하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얘는 참인 거야, 참.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얘도 참인 명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리을은 좌변과 우변이 다르게 생기기도 했고 이항을 했을 때 x는 2 이렇게 식이 정리되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만 참이고 2가 아니면 거짓인 걸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니까 늘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돼. 얘는 조건인 거야. 786번에 거짓인 명제. 파이는 무리수이다. 참. 얘는 1에 가까운 수이다. 가깝다라는 말은 되게 애매한 거야.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판단 자체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1번은 참인 명제였던 거고 3번에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소수 생각해보면 2, 3, 5, 7 쭉쭉쭉 나가지. 소수 안에 있는 유일한 짝수가 2가 포함돼 있어. 그럼 모두 홀수라고 하면 얘는 아닌데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거짓인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답은 결국 3번이라는 거고 4번, 5번이 왜 안 되는지도 한번 볼게. 4번은 2차 부등식이지. 한번 얘 풀어보자 우리.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2차 함수를 그려서 영역을 색칠해서 확인하기로 했어. 이 좌변에 있는 식을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x는 1에 접하게 그렸지.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이지. 근데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축까지 색칠할 수 있어.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한 군데지. 그러니까 결국엔 x가 1이다 라고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었더니 x는 1이 나오는 거고 얘는 x가 1일 땐 참이고 1이 아니면 거짓인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결국 명제는 아니라는 거지. 5번도 한번 볼게. 5번도 이항하면 어차피 사라져. 그럼 3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혀 있지. 그럼 얘는 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참인 명제. 결국 지금 주어진 보기 5개 중에서 명제인 거는 1번, 3번, 5번인 거고 그 중에서 거짓인 애가 3번인 거야.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자. 명제, 조건, 부정. 아까 전에 설명했어. 명제는 참과 거짓인 걸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고 조건은 문자가 포함된 식 하나야. 근데 그 조건 2개를 연결해서 명제로 고칠 수 있다고 한 거고 부정은 그냥 뒷부분에 아니다, 반대다,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이다 라고 했었어. 그럼 787번에 한번 볼게. P 또는 not Q. 이게 not Q라는 말 자체가 부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P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했어. Q의 여집합. 지금 주어진 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적혀 있는 거고 얘를 내가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화 시킨 거야. 그러면 얘의 부정이래.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부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다시 한번 여집합을 한 거야. 부정이니까. 그럼 우리 얘 풀 때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드모르간이지. 이 여집합을 모두에게 분배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럼 결론은 P 여집합, 교집합, Q로 식이 정리가 될 거야. 자, P의 범위와 Q의 범위가 다 적혀 있어. 그러면 P 여집합, 교집합, Q를 한번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볼게. 지금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P. 그럼 P의 여집합은 얘 반대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다가 P의 여집합이지. 내가 지금 색칠한 애들.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인데 마이너스 3에만 등호가 있어. 마이너스 3, 5. 이렇게 색칠된 게 Q야. 그러면 P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이니까 지금 체크 모양으로 크로스 색칠된 구간을 따질게. 그럼 여기랑 여기만 색칠돼 있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랑 3에서 5까지 4번이었던 거야. 5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색칠돼 있는 애 잘 봐. 얘네는 색칠돼 있고 얘는 색칠 안 돼 있잖아. 그치? 자, 788번 한번 보자.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 그럼 일단 부정을 다 시켜야 돼. 1번은 3은 소수이다. 반대말은 소수가 아니다. 이번에 부등호가 나오면 부정을 하면 반대지.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반대는 등호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3번에 등식의 부정은 그냥 짝대기 그어주면 되지. 5번에 부분집합 기호의 부정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 4번은 뭐는 뭐이다의 부정은 뭐는 뭐가 아니다 라고 적어주면 돼. 그럼 나는 지금 부정으로는 다 표현을 한 거고 얘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볼게. 3은 소수가 아니다. 거짓이지. 자, 6은 2보다 작거나 같다도 거짓이지. 3번에 좌변 계산한 거랑 우변 계산한 거는 결국 0으로 똑같거든? 근데 똑같지 않다라고 표현돼 있으니까 거짓이겠지. 5번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원래는.
근데 부정했으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얘는 거짓이겠지. 4번에 4는 18의 약수가 아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아닌 거 알 수 있지. 참인 거. 중요한 문제는 789번 같은 문제야. 내신에 나오는 유형. 주어진 식을 약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식 봐봐. 조건의 부정이래. 부정. 그럼 이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 어떤 걸 제곱하고 어떤 걸 제곱하고 어떤 걸 제곱한 것들을 전부 더했더니 0이 나온다는 거는 얘네가 모두 0이어야 가능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마이너스 3. 그럼 제곱하면 9가 돼버리니까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이다가 돼야 이 식이 맞는 말인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사이를 또는이라고 하면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는 A라고 적으면 얘네가 같거나 얘네가 같거나,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개만 만족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0이 돼도 되고 얘는 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 얘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무조건 계산해서 0의 값을 가지려면 A, B, C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부정하래. 부정. 그럼 A는 B가 아니거나 또는 B가 C가 아니거나 또는 C가 A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같지 않거나 또는 같지 않거나. 자, 셋 다 같다는 게 얘라고 했지. 그럼 얘를 부정한다는 거는 셋 중에 다른 게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거야. 얘를 해석하면. 그럼 적어도 하나는 달라야 된다. 뭐 요걸 의미하는 게 1번부터 5번 중에 읽어보면 당연히 5번이겠지. 1번은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이 셋 중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니까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는 A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틀렸어. 그치? 그리고 내가 얘를 부정하면 등호도 부정되고 그리고의 부정은 반대말이니까 또는으로 적어야 되는데 얘는 얘네만 부정하고 얘네를 부정 안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다 보면 얘랑 똑같은 말은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유형 3번은 진리집합에 대한 건데 진리집합이 뭔지 아까 설명을 했거든.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다 모은 거야. 조건이라는 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애니까. 그러면 790번에 전체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조건 P 4보다 작다. Q 2에서 10 사이.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얘는 not P니까 부정이야. 여집합이라고 했지. P의 반대말이라고 했어. 얘 반대말은 얘야. 그치? 그럼 얘도 얘네의 반대말을 적어보는 거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2보다 작다. 그리고 10보다 작다의 반대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p 그리고 q는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라고 했고 얘도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면 p 여집합 합집합 q겠지. 얘는 p 합집합 q 여집합일 거고. 그럼 1번부터 원소 나열법을 한번 표현해 볼게.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전체 집합 중에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4, 6, 12 이렇게 3개가 있겠지. 이번에 얘를 만족하는 애, 그럼 1 하나랑 10보다 크거나 같은 애 12, 그러니까 2개밖에 없네 원소. 3번에 P와 Q의 교집합이야. P가 4보다 작은 애니까 1, 2, 3, 3개 있는 거고 Q는 2에서 10 사이니까 2, 3, 4, 6, 4개 있는 거지. 그럼 얘네 지금 교집합이니까 2, 3, 2개만 있어. 그럼 1, 2, 3번까지 지금 원소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야. 진리집합이 되게 하는 애. 4번은 P를 뺀 나머지와 Q를 합하래. 자,
P를 뺀 나머지 4, 6, 12. 그 다음에 Q 2, 3, 4, 6. 그럼 합치면 얘네 5개지. 자, 5번에 P와 Q의 여집합. Q를 뺀 나머지 2, 3, 4, 6을 뺀 나머지는 10이거든. 1이랑 10이거든. 얘랑 P 1, 2, 3이랑 합하면 1, 2, 3, 12 결국 4개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원소를 다 적었더니 현재 가장 맞는 건 4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자, 791번에 얘네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결국 그냥 얘 자체야. 얘 자체의 집합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그러면 P는 3보다 큰 애가 P야. 그리고 Q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Q야.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Q의 반대말이지. Q의 반대말. 이렇게 돼야 되니까. Q의 여집합 반대.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P의 반대말이야. 이렇게 색칠돼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랑 얘랑 겹치는 구간이 지금 주어진 조건이지. 그러면 얘 반대랑 얘 반대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교집합. 우리 결국 얘를 정리하면 주어진 부등식인 거고, 그럼 얘랑 똑같은 말 찾아라고 하면 지금 C가 2군데 있으면 드모르간 법칙이 이미 적용된 상황이야. 그럼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우리 할 수 있다고 했지.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 5번으로 찾아줄 수 있어. 자, 792번도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있는 정수래. 그리고 P라고 하는 애는 이런 조건이야. 그럼 이 조건이 만족되게 하는 X값이 원소라고 했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그냥 풀라는 거야. X로 묶어주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0, 마이너스 1, 1, 3명이지.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3명이었구나 라고 적어줄 수 있어. 그럼 Q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 풀면 인수분해 바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2개. 자, 다 표현을 했어. 진리집합으로. 그러면 얘를 또 집합기호로 표현해볼게. not P니까 P를 부정한 거니까 P의 여집합.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이었고 Q. 결국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P의 여집합도 우린 표현할 수 있지. 얘네를 뺀 나머지니까 마3, 마2, 2, 3 이렇게 얘랑 얘랑 합하래. 그럼 원소 그냥 쭉 나열하면 되지. 마3, 마2, 1, 2, 3 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얘네 다 더하면 결국 1만 남겠네. 자, 793번 상이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P식을 그러니까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면 진리집합인 거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진리집합. 부등식을 풀라는 거는 그 부등식을 정리했을 때 X의 범위가 제한되지. 그 제한된 범위를 만족하는 X값들이 원소로 되는 게 진리집합인 거야. 그러면 P도 지금 절대값 부등식이니까 우리 이미 절대값 부등식 푸는 방법 배웠거든? 어떤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거는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와 플러스 뭐 사이라고 적어줄 수 있다고 했고,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게 x 빼기 a니까 나는 x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모든 덩어리에 a를 더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결국 p를 풀면 얘지. 얘가 p의 범위였던 거야. 진리집합. 그 다음에 q는 2차 부등식이지.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얘 풀면 뭐와 뭐 사이, 작은 수와 큰 수 사이라고 풀 수 있어. 얘가 q였던 거야.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P 그리고 Q, P 그리고 Q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P 교집합 Q가 P가 돼야 된대. 우리 그럼 P가 Q 안에 먹혀야 되지. 같아질 순 없어. 왜냐면 같아진다는 거는 얘는 뭐 같아져도 상관은 없겠지만 얘는 등호가 없고 얘가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질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같아지는 경우도 같이 생각해줘야겠지. 그럼 얘는 P가 Q 안에 이렇게 먹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상의 범위로 표현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마이너스 5에서 2까지 다 색칠된 애가 Q인 거야. 그럼 Q 안에 P가 들어가야 되지. P는 A 빼기 2, A 플러스 2, 얘가 P거든? 그러면 P가 엄청 커지다가 계속 커지다가 얘 숫자랑 이렇게 같아져도 되는지 봐봐. 자, P는 등호가 없고 Q는 등호가 있잖아. 만약에 P 범위를 막 풀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얘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Q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A 빼기 2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5랑 같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오른쪽에 있는 애 기준으로는 얘가 계속 커지다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치? 2가 돼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잖아. 결국에 만족하는 정수는 마3, 마2, 마1, 0 이렇게 4개가 되면 되겠네 라고 풀어줄 수 있어. 자, 명제 참 거짓 판단하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보면 뭐이면 뭐이다라고 연결돼 있어. 그리고 각각 문자가 포함된 식이 있으니까 결론은 조건 2개를 연결한 명제였던 거야. 뭐이면 뭐이다. 가정과 결론. 그러면 얘 만족하는 x가 0 또는 마일이지. 그럼 x가 0이나 마이너스 1이면 요렇다. 말이 안 돼. 왜냐면 x가 0일 땐 맞는데 마이너스 1일 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z가 제일 크고 x가 제일 작으면 얘네들 곱한 거 얘네들 곱한 거 얘가 무조건 크대. 우리 무조건 부등식 나오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 2, 3 순서로 적으면 얘는 당연히 참이지. 근데 마3, 마2, 마1 순서로 적으면 xy 곱한 게 yz 곱한 것보다 더 커져. 그러니까 늘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자, 3번에 아무리 커봤자 1, 아무리 커봤자 1. 그러면 둘을 합친 거는 아무리 커봤자 2야. 얘 참인 거야. 4번이 참이 아닌 이유 한번 생각해보자. 둘을 더해서 0보다 크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된대. 이상하지 않아? 얘가 0이고 얘가 뭐 x자리에 5 넣으면 0보다 크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자, 5번 중요한 문장이야. 둘을 곱해서 0이라는 말은 x 또는 y가 0인 거지. 그럼 x 또는 y가 0이면 제곱해서 합친 애가 0이다. 말이 안 되지. 또는은 둘 중 하나잖아. 그럼 x가 0이고 y가 7인 경우도 포함하는 건데 이거 등식이 성립 안 되지. 얘가 만약에 참인 애가 되려면 x 그리고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해야 참인 거야. 그리고라는 건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795번에 거짓인 것을 세라. x가 4의 약수이면 1, 2, 4. 8의 약수이다. 8의 약수 안에 1, 2, 4 다 들어가지? 참인 거지. 거짓인 걸 세라고 했으니까 그냥 참거짓을 써볼게. 그 다음에 니은 중요한 문장이야. 자주 나오는 문장. 내신에. 자, 두 수가 무리수이면 합한 애도 무리수다.
켤레 관계 한번 생각해봐. 3 빼기 루트 3, 3 더하기 루트 3. 얘도 무리수, 얘도 무리수인데 얘네들 더하면 소거되고 유리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늘 참이라고 할 수는 없지. 거짓인 거야. 자, 디귿에 정삼각형이면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당연한 말이지, 참. 리을, 얘가 의미하는 거는 A가 2 또는 B가 3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곱했을 때 0이 되는 얘 참이지. 거짓인 거 결국 니은 한 개밖에 없었던 거야. 자, 796번에 이렇게 부등식 나와 있으면 범위를 다 설정해 줘야 돼. P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Q는 2차 부등식이니까 풀어줘야겠지. 이렇게. 그럼 얘 풀면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라고 적을 수 있고, 자, 절대값 기호. 거리가 2보다 크다는 거는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얘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P이면 R이다잖아, 지금 기억은. 만약에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거 참이지. 근데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다는 참이 아니거든? 왜냐면 8의 약수에는 8도 있는데 그 8이라는 숫자는 4의 약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얘 안에 먹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4의 약수가 8의 약수 안에 다 들어가지. 얘가 P고 얘가 Q라고 치면 P가 Q 안에 들어가면 참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얘 안에 온전하게 다 색칠돼서 들어갈 수 있으면 참인 명제야. 자, P는 4보다 작거나 같단데 R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야. 그럼 얘는 완전하게 들어갈 수 없지. 참 아니야. Q가 P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야. Q는 마이에서 2 사이인데 P는 4보다 작거나 P가 훨씬 크지. Q를 다 먹고 있지. 얘 참인 거야. 자, 디귿에 R이 Q 아닌 애한테 다 들어가는지 확인하래. Q 아닌 애를 한번 보자. Q가 얘면 Q 반대말은 얘 부정이지. 부정하면 X가 마이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로 바뀌어. 그럼 부정을 했더니 R이랑 똑같은 애로 바뀌어. 우리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애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 얘 참인 거지. 그러니까 참인 명제는 니은과 디귿 두 가지였던 거다.